오늘의 전 뉴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4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이 내일 정식 출범합니다. 미국에서 열릴 첫 회의에서는 철도 공동조사 등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이 해경군 김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찰이 진실보단 권력을 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권은 지사직 사퇴는 물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국회 의사 일정 참여를 전면 보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해법을 논의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0도, 파주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5도까지 올라가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박병대 전 대법관이 빠른 걸음으로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굳은 표정에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후배 법관들은 오늘 위헌이라고 했는데, 헌법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지연 등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이나 비자금 조성과 같은 여러 불법 행위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만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어제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르면 오늘 박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도 추가 조사 직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들도 다음 달 안에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어제 열린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회의 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만찬도 이어졌는데 김 대법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투표에 참여한 법관 105명 중 53명이 찬성해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나온 결의입니다. 탄핵 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며 국회 권한에 법원이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등 반대 의견도 팽팽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법원 스스로 국민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재판 개입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수는 임종원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만 대법관급 10명을 포함해 93명에 달합니다. 이번 결의로 이들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도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회의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만찬이 진행됐지만 회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김 대법원장은 법관 대표회의가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 것 같다며 향후 좋은 재판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결과는 오늘 중으로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북핵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마련된 한미 워킹그룹이 정식 출범합니다. 내일 열릴 첫 회의에서 대북 제재 문제로 연기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의제로 다뤄질지 관심입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미국 방문길에 오른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 본부장이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내일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엽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북핵 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도 한미 공조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더 체계를 만들어서 좀 다양하고 폭넓게 그렇게 쌍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게. 이번 1차 회의에선 미국 제재 문제로 일정이 지연된 남북 철도 조사 등 남북 협력 사업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지난달 하순부터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본부장은 한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논의할 예정이라며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논의에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북미 고위급 회담의 정확한 일정에 관해서도 지금쯤 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논란으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 수사 결과를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발끈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무실로 가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최근 경찰의 해경군 김씨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가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며 자신을 향한 수사가 가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 수사를 문제 삼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민감용 경찰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 생각한다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해경군 김씨 파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꼭 집어서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와 이 대표가 무슨 관계이기에 사사건건 이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지 정규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해경군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즉각 부도덕한 인물을 공천한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책임론도 꺼내들었습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 측의 지원을 받으면서 당시 이 지사의 출당 논란을 사실상 잠재워준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도덕한 인물을 공천한 데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출당 논란을 잠재운 이해찬 당대표에게도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걸음 더 나가 이 지사에게 큰 신세를 졌거나 약점이 잡혔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부지사로 있는 데다 이 대표가 이 지사의 경찰 고발을 만류했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 관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예 안 내실 건가요? 어제 대변인이 다 냈잖아요. 야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여당 내 권력투쟁으로 규정하며 여권 분열의 신호탄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전효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군 김씨 사건의 핵심은 권력투쟁이라며 좌파 진보 지정 안에 제3차 대전급 내전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얼마 전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여성이 아무 이유도 없이 20대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도 20대가 같은 일을 하는 70대 할머니를 무차별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남성이 가던 길을 멈추더니 골목길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더니 갑자기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폭행을 가합니다. 저항하자 수차례 벽으로 밀치고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만취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을 묻지마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자기한테 뭐 시비 거는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를 갖다 그래 때리다 가는데 할머니 때리고 나니까 지를 붙잡고 하니까 떼어내려고 미쳤다. 당시 폭행을 목격한 고등학생들은 남성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는 목과 머리 부분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슴이 찢어지지요. 이거 생각하면 그냥 눈물 날라 해요. 젊은 애들이 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나.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치 폭행을 비난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또 한 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고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연 뒤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의 사고까지 낸 외국인이 적발됐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도 1차로를 운전하던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차례대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납니다. 놀란 오토바이 주인들이 뛰쳐나오고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운전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뒤를 쫓아온 피해자들이 사고 차량을 막았지만 위협 운전은 계속됐습니다. 계속 시동은 걸려있고 창문은 안 내리면서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차량이 이제 길목을 차단하다가 이제 후진을 하는 동시에 총 오토바이 4대가 망가졌는데 수리비만 1,000만 원에 달합니다. 브라질 출신의 이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1%였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주 한두 병 이상은 마셔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과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등 4개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한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올리는 이른바 여친 인증글이 잇따라 올라와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한 여성이 잠자고 있는 뒷모습이 몰래 촬영된 듯한 사진 아래 게시자는 여자친구가 세상 모르게 자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친 인증한다는 제목의 또 다른 글에도 여자친구를 몰래 찍은 사진이 담겼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나 나체 사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여자친구나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올리는 이른바 여친 인증 사진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했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며 글과 사진을 방치한 증거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해군 장교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았습니다.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성소수자인 여자 해군대위 A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 2010년 9월입니다. 직속 상관인 박모 소령이 남자를 알게 해주겠다며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사비를 털어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장인 김모 대령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가 2차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자 소가리를 하던 A씨는 해군본부 헌병수사관의 권유에 지난 2016년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군법원은 김 대령에게 징역 8년, 박소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령과 박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또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혐의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다고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또래 동급생을 폭행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빼앗아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일었었죠.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이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중 한 명이 착용한 베이지색 패딩 점퍼가 피해 학생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의 패딩 점퍼와 관련해 피해 학생은 옷을 바꿔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에게서 점퍼를 빼앗았다고 했던 당초 진술을 바꾼 겁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가해 학생이 11일 저녁부터 문제의 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피해자로부터 점퍼를 강제로 빼앗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점퍼를 바꿔 입은 장소에서 집단 폭행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 빼앗아 입은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압수해 보관 중이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피의자 4명에 대해 상해치사 외에도 공동 공갈과 공동 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병을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넘겨받습니다.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을 마친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성수는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법무부 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 동생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내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안전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정규직이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남아있는 비정규직들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유길성 씨. 아내와 2 자녀까지 4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환갑의 나이지만 은퇴는 아직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나이로 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죠. 많이 절박합니다. 그런데 유 씨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설 자리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도리어 좁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년을 넘은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파견 근로자는 2년을 넘으면 직접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정규직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고용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일자리 규모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아있는 비정규직들은 용역이나 도급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의 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법적 규제만으로는
고용 형태별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실업 및 외주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정규직의 근로 조건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470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야 3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대치했고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본회의 무산으로 민생법안 90여 건이 기약 없이 밀리면서 비난받은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시 모였지만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한 사람 보호하려고 그 많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기를 고용세습 채용 비리로 이렇게 얼룩진 대한민국을 도대체 채용비리 국정조사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정의당까지도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야당은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정부 예산을 국회에 패싱하려는 의미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해서 정부가 또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아마 철저히 밝혀낼 겁니다.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심사할 예결위의 소위는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정조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하지 않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줄다리기 싸움으로 각 상임위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국회는 또다시 개점 휴업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여야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비롯한 현안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해법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수용 여부와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 국정조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전체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벌써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0주년이 지났는데 20주년 남북 공동 행사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이 어제 돌아왔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희망했던 연내에는 어렵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깎아지른 듯한 폭포벽. 높이 150m, 너비가 4m로 동양에서도 손꼽히는 크고 아름다운 구룡폭포입니다. 1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금강산의 절경은 여전했습니다.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주최한 금강산 관광 20주년 남북 공동 기념행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어떠한 난관을 극복하고서라도 반드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이루어내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가자! 금강산은 천하제일의 명산뿐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평화 번영을 위한 대화합의 장으로 통일의 상징으로.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재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제 외교 관계나 통일부와 외교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또 북한 관계도 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의 제재 완화 의사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한 만큼 비핵화 협상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반대를 포함해 최근 정부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민주노총이 내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최대 20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상권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정부가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정당들은 자본가가 정부 입법인 탄력 근로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약자가 아니라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더 이상 노동조합 편이 아니구나. 고통받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 편이 아니다. 기자회견은 서울을 포함해 세종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최대 20만 명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과 만나 탄력 근로제 확대에 대해 노조와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지난 주말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겠다면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도 이번 주 안으로 매듭 지어지길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만이 아니고 군산, 울산, 창원 이런 고용 위기, 산업 고용 위기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으로 노력을. 자유한국당은 탄력 근로제 확대는 여야정 합의 사항이라며 지난 주말 한국노총 주최 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요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심하게 하다가 지금 낭패 보고 있는 경기도지사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노동 존중을 하는 게 자기 정치라면 김 원내대표는 노동 존중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노동개혁으로 민노총과 갈등을 빚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도 박 시장의 친노조 행보에 내심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의 만류에도 민노총이 파업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병 1급 2병 판정을 받았다가 군 입대를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 후보자 측은 당시 앓고 있던 간염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일 전망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확보한 홍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대학 재학 시절인 1983년 5월 신체검사에서 무종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당시 폐결핵 진단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이후 대학원생이던 1985년 3월 신체검사에선 폐결핵이 비활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1급 현역병 2병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 이듬해 12월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만성 간염을 이유로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고 현역병 2병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간염은 이전부터 앓고 있어 병원에서 지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관련 기록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자의 병역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에 중국산이 섞인 고춧가루를 버젓이 납품하던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구별할 수가 없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달랐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속반이한 식품 가공업체에 들이닥칩니다. 한창 고춧가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 안쪽에는 마치 국내산 고추만 쓰는 것처럼 포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저장고 문을 여니 중국산 고추 포대가 쏟아져 나옵니다.
업체 측은 중국산과 섞어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라고 속였습니다. 올해 고추 가격이 폭등하면서 학교 급식까지 중국산이 섞인 고춧가루가 흘러들어갔습니다. 섞어 넣으면 눈으로는 알아볼 수 없지만 냉동 상태로 수입되는 중국산 고추는 세포가 망가진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국내산은 조직이 치밀한 반면 해동된 중국산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관찰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시료 한 점당 1시간 정도면 그 관찰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두 곳에서만 280톤, 40억 원어치 고춧가루가 이처럼 급식과 김치 제조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팔렸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눈속임을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촌입니다. 금융기관 대신 개인 투자자와 대출 신청자를 연결해주는 P2P 대출이 인기입니다. 투자자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대출자는 신용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P2P 업체가 허위 담보거나 고객 돈을 엉뚱한 데 쓰는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이번 담보물은 한국금거래소의 1kg 골드바 26개이며 금괴를 담보물로 갖고 있어 안전하고 20%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합니다. 다세대 주택 건설 사업에 투자자를 모으는데 수익률만 18%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 대출을 중개하는 P2P 대출업체들. 투자자 입장에선 은행이자의 서너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영세업자도 10%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완판됐습니다. 하지만 금괴는 가짜였고 다세대 주택 건설도 기약이 없습니다. 텔레비 광고도 하고 버스 광고도 하고 택시 광고도 하고 그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당한 거죠, 우리 입장.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 178개를 전수조사했더니 20곳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만 명의 투자금 1천억 원 이상을 유용하였으며 일부는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P2P 대출 절반 이상이 부동산 사업에 투자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대형 부실마저 우려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P2P 업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투자자 스스로 담보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곳은 투자에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사상 초유의 IMF 사태부터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까지 격동의 현대사를 조명한 영화들이 관객을 찾았습니다. 당시의 모습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조희로 기자입니다. 1997년 경제 호황 직후 연이어 터지는 기업들의 부도 사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예견한 두 인물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최악의 국가 부도를 막으려는 자와 이를 기회로 이용하려는 자. 1997년 IMF 사태 당시 비공개 대책팀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당시의 실상을 치열하게 그려냅니다. 당시 그 외환위기 IMF를 겪어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개봉 전부터 미국과 이탈리아 등 세계 17개국에 선판매되며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영화 1991 봄은 유서 대필 조작 사건으로 강기훈 씨와 청년들이 겪은 아픔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조명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감독이 직접 보고 겪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영화로 담아냈습니다. 간암 투병 중인 강 씨는 말보단 기타로 쓰러져간 11명의 청년을 애도합니다. 여기에 80년대 실존했던 납북 공작원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출국, 7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설의 마약왕 이두삼의 이야기를 담은 마약왕까지 격동의 현대사를 녹인 영화들이 겨울 스크린을 달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를 너무 깨끗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얼마 전 집에 있던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도둑이 든 줄 알고 겁을 먹었는데요. 침입자의 정체는 바로 어린 사슴이었습니다. 유리창이 있는지 모르고 집 안으로 뛰어든 모양인데요. 사슴도 놀라고 소녀들도 놀라고 하지만 모두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여기 도로 위에서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경찰을 피해갈 수는 없네요. 꽉 막힌 고속도로. 그 옆으로 강아지와 경찰차가 보이는데요. 강아지는 역주행을 하는가 하면 도로를 가로지르며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강아지와의 술래잡기는 계속되고 다행히 경찰은 강아지를 붙잡는 데 성공했는데요. 요 녀석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뭇가지들을 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선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 영하 5.2도, 춘천 영하 3.5도, 파주 영하 4.8도, 서울도 0.5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남서풍 덕분에 기온이 제법 오릅니다. 12도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내일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 금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쌩쌩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과 광주, 전북과 경북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밤에 구름 많아지겠고요. 산발적으로 빗방울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는 서울 12도, 강릉과 대구 14도, 부산 16도가 예상됩니다. 갈수록 날은 추워지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물 텐데요. 겨울 채비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